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친동생은 30년간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연금을 300만 원이나 덜 받게 됐어요. 이런 일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제때 알아두면 노후 걱정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연금 전략이에요. 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은퇴한 강서진입니다. 올해 나이 75세, 현재는 은퇴 설계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분들의 연금 상담을 해왔습니다. 혹시 이 영상 지금 끄시려고요? 그러면 당신의 노후 수백만 원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당신도 그 40%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옆집에 사시는 김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날리고 지금 월 30만 원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 국민연금 수급 방법을 몰라서 매달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였습니다. 저는 지난달 제 사촌형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내가 겪은 일도 잊을 수 없어요. 사촌형은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그 아내는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중복수급 제한 때문에 매달 84만 원이나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단지 관련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정보는 어디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전략들을 알려드릴게요. 2025년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매일 885억 원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예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제 이웃 박할아버지는 부동산을 팔아 3억 원을 은행에 예금했다가 기초연금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단 10분만 저와 상담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실수죠. 그는 지금 5년째 매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이면 무려 1,800만 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연금 전문가로서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평생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에 관한 세 가지 큰 오해를 갖고 있어요. 첫째, 조기 수령이 항상 손해라는 생각. 둘째, 유족연금은 배우자 사망 시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셋째,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이 받는 것이라는 잘못된 상식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런 오해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주 이렇게 여러분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1965년생이라면 정상적으로는 64세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보다 일찍 59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신청하려면 딱 두 가지 조건만 지키면 됩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셔야 하고
현재 소득이 월 308만 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일일 2만 원을 공제한 후 70%만 인정합니다. 즉, 실제로는 더 많이 벌어도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 이 내용을 놓치면 매달 수십만 원을 날릴 수 있어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조기노령연금의 가장 큰 고민은 얼마나 감액되느냐겠죠? 1965년생 기준으로 1년 당기면 6%, 5년 당기면 30%가 깎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요. 원래 64세에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63세에 시작하면 94만 원, 59세에 시작하면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기연금을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 상담 경험으로는 건강 상태, 현재 경제 상황, 기대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조기 수령이 더 현명할 수 있어요.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알려드리자면 1965년생은 73세부터 정상수급이 유리해집니다. 이 나이 전에 사망한다면 조기 수령이 총액면에서 더 많이 받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기연금으로 받은 돈을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제 경험상 매년 5% 수익을 꾸준히 내신다면 손익분기점이 77세로 늦춰져요. 하지만 8% 이상의 고수익을 30년 가까이 유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고객 중 한 분은 59세에 조기연금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셨어요. 결국 매달 30만 원의 연금 감소로 노후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조기노령연금을 고민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첫째, 현재 생활비는 충분한가? 둘째, 건강 상태는 어떤가? 셋째, 가족력을 고려한 기대 수명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까지 제 상담을 받은 고객 중 약 40%는 조기연금이 유리했고 60%는 정상수급이 더 나았습니다. 무엇이 옳다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조기노령연금 신청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한번 결정하면 평생 그 금액으로 받게 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제 연기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기노령연금과 정반대인 이 제도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황금 기회입니다.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되었는데도 받지 않고 미루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은퇴 후 직접 활용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수급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 수령을 미루고 5년 후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1965년생 기준으로 매년 7.2%씩 증액됩니다. 5년 연기하면 무려 36%가 증가하는 거죠. 실제 금액으로 보면 64세에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69세부터는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이건 정말 큰 차이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점, 연기연금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여러 번 신청하고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금 전체를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50%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선택적 연기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연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50%는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은 65세에 연금 수령 자격이 되었지만
아직 월 350만 원의 소득이 있어서 연금 전액을 5년간 연기했어요. 그 결과 70세부터 매월 42만 원이 아닌 57만 원을 평생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 어디서도 쉽게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평생 수천만 원의 연금을 그냥 포기하는 셈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렇다면 연기연금이 특히 유리한 분들은 누구일까요? 첫째, 월 308만 원 이상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소득이 308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거든요. 이런 경우 연금을 연기하면 감액 없이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사적연금이나 저축이 있어 당장 국민연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셋째,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절감이 필요하신 분들. 연금 수령을 미루면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제 경험에서 가장 후회하는 고객들은 연기연금을 몰라서 기회를 놓친 분들이에요. 한 번은 67세 고객이 찾아와 3년 전에 이 정보를 알았더라면 이라며 안타까워하셨죠.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은 1965년생 기준 79세입니다. 이 나이 이후까지 살 가능성이 높다면 연기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뜻이죠. 참고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87.5세, 여성은 92.4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게 살기 때문에 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연기연금을 신청하실 때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연기 중에 아프면 어떡하나요? 걱정 마세요. 언제든지 연기를 중단하고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 중에 사망하면 손해 아닌가요? 이 경우에도 유족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빨리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법상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특히 유족연금의 중복수급 제한은 알아두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먼저 부양가족연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족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2025년 현재 부양가족연금 지급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간 30만 원, 월 2만 5천 원 정도예요. 자녀나 부모는 연간 20만 원, 월 1만 6천 원 수준입니다. 지급 조건은 간단해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주소지가 다르면 부양가족연금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은 아들과 따로 살면서 10년간 부양가족연금을 놓쳤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0만 원이 넘어요. 이제 더 중요한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건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받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중복수급 제한입니다. 이 말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내가 국민연금으로 70만 원, 남편이 200만 원을 받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죠.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사실은 아내가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남편의 유족연금 100% 120만 원을 받고 본인 연금을 포기하거나, 둘째, 남편 유족연금 30% 36만 원과 본인 연금 70만 원을 합쳐 총 106만 원을 받는 방법이죠. 이 경우 첫 번째 옵션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재미있는 건 아내의 연금이 더 높은 경우예요. 아내가 120만 원, 남편이 200만 원을 받던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두 번째 옵션인 남편 유족연금 30% 36만 원과 본인 연금 120만 원을 합쳐 156만 원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계산을 모르고 첫 번째 옵션만 선택해 평생 손해를 보고 계세요. 지금 이 부분을 놓치면 평생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더 황당한 사실은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사이의 차별이에요. 직영연금은 유족연금 비율이 일률적으로 60%인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에서 6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중복수급 시 직영연금은 배우자 유족연금 50%를 인정하는데 국민연금은 고작 30%만 인정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직영연금은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 미만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이런 선택이 불가능해요. 세금 측면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직영연금의 유족연금은 비과세인 반면 국민연금은 연금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제가 20년간 연금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바로 유족연금 중복수급 제한 때문에 고통받는 노인분들이었어요. 유족연금 신청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신청 기한이 5년이라는 겁니다. 5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년 내 사망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4,300명이었는데 그중 800명 18.6%는 유족이 없어 연금이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평생 낸 돈이 그냥 사라진 거죠.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차례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데 신청 방법과 조건을 제대로 알아두시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각각 27만 4,008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가 감액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가장 큰 오해. 소득인 정액은 실제 소득과 다릅니다. 여러분의 재산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 금액이에요. 이 계산법을 모르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지금 화면을 닫으려고요? 그러면 매달 34만원, 1년이면 408만원을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소득인 정액 계산에서 가장 황당한 건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에요. 특히 금융재산은 연 75.12%라는 터무니없는 비율로 환산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예금해 두면 실제 이자가 연 4% 400만 올라도 정부는 마치 연 75.12% 7,512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말이 안 되죠? 반면 주거형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로 상대적으로 낮아요. 자동차는 무려 100%로 계산됩니다. 그러니 고급 자동차는 절대 갖지 마세요. 다행히 기본재산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서울은 3억 6,400만 원, 경기는 2억 9,400만 원, 기타 지역은 1억 9,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서울에 사신다면 집값이 3억 6,400만 원 이하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에는 감액 제도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인데 국민연금이 월 51만 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17만 1,250원까지 깎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률이 달라지는데 11년 이하는 감액이 없고 12년부터 시작해 20년 가입자는 약 9만 원이 감액돼요. 2024년 기준으로 60만 명이 평균 8만 3천 원의 기초연금을 덜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감액으로 소득력 전방지 감액이 있어요. 이건 기초연금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될 때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에서 선정기준액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10만 원이고 기초연금이 30만 원이라면 합계 240만 원이 돼 선정기준 228만 원을 12만 원 초과합니다. 이 경우 12만 원이 감액되는 거죠. 기초연금을 받다가 갑자기 중단되는 주요 원인이 있어요. 매년 4월 25일 정기점검 때 공시지가와 이자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공시지가가 5천만 원 오르면 소득인정액이 16만 6천 원 증가합니다. 1억 원 오르면 33만 2천 원, 2억 원 오르면 무려 66만 4천 원이 증가해요.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도 마찬가지예요. 1억 원 예금에 3% 이자가 붙으면 소득인정액이 21만 원 증가하고 4%면 29만 3천 원이 증가합니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도 주의하세요. 매각 후 금융재산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 지역을 이전하면 기본재산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러한 복잡한 규정들은 어디에서도 쉽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고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초연금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실제 성공 사례들을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꼭 메모해 두세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68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다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예금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이를 연 75%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 기초연금 자격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저와 상담 후 이정호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유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6개월 생활비만 통장에 남기고 둘째,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예금 상품에 가입했어요. 6개월 생활비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 생활비가 80만 원이면 480만 원, 100만 원이면 600만 원, 120만 원이면 720만 원까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인천 서구에 사는 7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분산했습니다. 그분은 2,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생활비로 420만 원, 비포함 예금에 1,000만 원, 주택 수리비로 580만 원, 그리고 자녀에게 500만 원을 증여했어요.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예금이 뭐냐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65세 이상 전용으로
3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상품이에요. 단 중도해지 시에는 일반 예금으로 전환되니 주의하세요. 은행별로 이자율도 다르니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76세 김미영 할머니는 이 비포함 예금 상품을 몰라서 3천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상품을 알고 가입한 후에야 매월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죠. 1년이면 408만 원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손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단 한꺼번에 주기보다 분할해서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79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3년에 걸쳐 자녀 셋에게 각각 1,500만 원씩 나눠주는 계획을 세워 성공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택 계량비 활용도 놓치기 쉬운 팁입니다. 화장실 개조, 단열공사, 냉난방 시설, 안전시설,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이 인정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1세 오재민 할아버지는 3,5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주택 계량비로 사용했어요. 화장실에 500만 원, 단열에 800만 원, 부엌에 700만 원, 안전 손잡이에 100만 원을 쓰고 나니 1,400만 원만 예금으로 남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건너뛰고 계신다면 수천만 원을 물쓰듯 날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집중해 주세요. 전라남도 순천시의 70세 이영자 할머니는 더 창의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분은 평소 취미였던 텃밭 가꾸기를 확장해 소규모 농업인으로 등록했습니다. 농업소득은 다른 소득보다 유리한 계산 방식이 적용되거든요. 제 상담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매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절대 큰 금액을 입출금하지 마세요. 4월 25일 정기점검 때 바로 직전 3개월의 금융거래가 중점적으로 조사되기 때문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74세 장성민 할아버지는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2월에 입금받았다가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같은 돈을 1월이나 5월에 받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소득인 정액을 낮추는 또 다른 비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12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큼 예금이 줄어들어 소득인 정액이 낮아져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77세 한영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연간 3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미리 납부해 예금을 줄이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장 관리와 자산 분산 전략을 잘 활용하면 평생 모은 재산도 지키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택 계량비 활용과 최근 개선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배워볼까요? 광주 서구에 사는 72세 박명수 할아버지는 평생 교사로 일하다 은퇴하셨습니다. 5천만 원의 퇴직금이 있었지만 이대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제 조언에 따라 낡은 집을 개보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래된 화장실을 고치는 데 600만 원, 단열 공사에 900만 원, 부엌 리모델링에 800만 원, 도배와 장판에 500만 원, 안전 손잡이 설치에 2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총 3천만 원을 주택 계량비로 사용한 후 나머지 2천만 원 중 1,200만 원은 6개월 생활비로
800만 원은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을 무사히 받게 되었죠. 주택 개량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 서류가 필수예요. 영수증을 꼭 챙기고 가능하면 공사 전후 사진도 준비하세요. 주민센터 담당자가 방문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77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서류 준비를 소홀히 해 1,500만 원의 화장실 공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영수증만 제대로 챙겼어도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주택 개량비는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용하기보다 2에서 3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나눠 쓰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큰 금액이 빠져나가면 담당 공무원이 의심할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정보가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근 개선사항도 알아볼까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주거급여는 47%에서 50%로 올라가요. 서울 관악구에 사는 81세 황정숙 할머니는 이 변화 덕분에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 인정액이 약간 초과해 탈락했었는데 기준이 완화되어 매월 생계급여 53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건 1년이면 636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기존에는 경차만 일반 재산으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2000cc 미만이면서 500만 원 이하 차량도 일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500만 원짜리 차량이 있을 때 기존에는 월 5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됐지만 이제는 월 1만 7,400원으로 계산돼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76세 이상민 할아버지는 딸이 사준 중고차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었다가 제도 개선 후 다시 자격을 얻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어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면제되었어요. 경기도 성남시의 74세 강병옥 할머니는 아들이 연봉 1억 1천만 원을 받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준 완화 후 새롭게 수급자가 되어 의료비 부담에서 해방되었어요. 2026년부터는 재가의료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방문 진료와 간호, 식사와 청소 지원, 만성질환 관리까지 포함된 이 서비스는 수급자뿐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 사는 83세 고명진 할아버지는 이 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그분은 매주 2회 방문간호사가 찾아와 혈압과 당뇨를 체크해주고 주 3회는 도우미가 와서 식사와 청소를 도와주었어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디딤돌 소득 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가구별로 최대 지원액이 1인 94만 7,090원, 2인 156만 5,110원, 3인 203만 7,730원, 4인 243만 5,220원까지 지원되는 이 제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어요. 시범사업 성과를 보면 근로소득이 31%나 증가했고
탈수급률은 8.6%에 달했습니다. 만족도도 80% 이상으로 높았죠. 이제 디딤돌 소득 제도와 연금 개혁 전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충남 천안시에 사는 70세 윤정배 할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월 15만 원밖에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웠어요. 윤 할아버지는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중위소득 85%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인 가구 기준액인 94만 원에서 실제 소득 20만 원, 국민연금 15만 원, 기타 소득 5만 원을 뺀 74만 원을 매월 지원받게 되었어요. 이 덕분에 윤 할아버지는 생활비 걱정 없이 손자를 위한 용돈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당뇨 관리를 위한 의료비를 꾸준히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딤돌 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만으로 자격을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기준을 모두 따져 복잡했지만 디딤돌 소득은 실제 소득만 보기 때문에 신청 과정이 훨씬 간단해요. 경북 경주시에 73세 임밀한 할머니는 5천만 원의 예금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디딤돌 소득은 재산을 보지 않아 매월 6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놓치면 매달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3천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진행한 결과 근로소득이 31%나 증가했고 탈수급률은 8.6%에 달했어요. 이 제도가 전국화되려면 재정 소요가 관건입니다. 중위소득 85% 기준으로는 36조 6천억 원, 65% 기준으로도 13조 원이 필요한데 이는 594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 규모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5세 조한영 할아버지는 디딤돌 소득 정책이 확대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월 35만 원의 국민연금으로는 서울에서 생활하기 힘들지만 디딤돌 소득이 시행되면 추가로 60만 원을 더 받아 월 95만 원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연금 개혁 전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재 국민연금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험료율은 9%, 소득 대체율은 42%인데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예정이에요. 하루 적자만 무려 885억 원에 달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개혁 방향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여당이 40%, 야당이 44%를 주장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9세 김동훈 할아버지는 최근 개혁 논의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4개국이 이미 자동 조정 장치를 운영하고 있고 연금법상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안심하셨어요. 외국인 수급 현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1만 410명으로 총 지급액은 267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중 중국인 비율이 53.5%로 가장 많고 1인당 평균 연간 3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인천 중구에 사는 7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외국인 연금 수급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나라가 어려운데 외국인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준다고? 라며 걱정했지만 제가 외국인도 한국에서 일하며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설명해 드리자 이해하셨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금융재산 소득 환산율 하향 조정연 75%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유족연금 중복수급 제한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근로소득자 차별 해소 등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1세 오명자 할머니는 제가 제안한 금융재산 소득 환산율 개선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분은 은행 이자가 고작 3%인데 75%로 계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라고 물으셨죠. 정말 개선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40년간 연금 분야에서 일하며 얻은 핵심 조언과 실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82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30년간 개인 사업을 하다 은퇴하셨습니다. 연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국민연금을 5년이나 늦게 신청했고 그 결과 3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어요. 제가 정할아버지에게 해드린 첫 번째 조언은 바로 매년 4월 점검은 필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4월 25일 정기 점검에 대비해 3월까지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첫째, 부동산 공시지가 확인. 둘째, 금융재산 이자소득 점검. 셋째, 소득인정액 재계산. 넷째, 필요시 재산 재배치. 이 네 가지만 잘 챙겨도 기초연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9세 김정숙 할머니는 이 조언을 따라 공시지가 상승 전에 미리 주택을 자녀에게 일부 증여해 기초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도 미리미리 하셔야 해요. 신청 3개월 전에는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2개월 전에는 비포함예금 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1개월 전에는 통장 정리를 완료하고 신청일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강원도 강릉시의 77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제 조언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첫 신청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의 78세 방영호 할아버지는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자격 미달로 탈락하고 3개월 후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절대로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지 마세요. 골프나 콘도, 회원권도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또 자녀 명의 차량의 공동 명의도 피하고 급격한 재산 변동도 피하세요.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76세 홍길동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했다가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차량을 팔고 나서야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었죠. 제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자면 노후 준비는 적어도 은퇴 10년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 배분, 국민연금 납부 전략, 사적연금 준비를 종합적으로 계획해야 해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면 매달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 평생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세요. 충북 청주시에 사는 80세 장미영 할머니는 제 상담을 받은 후 자녀들과 함께 가족 회의를 열고 재산 정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최적화해 매월 6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연금 정보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전라남도 목포시의 73세 나영수 할아버지는 매년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받으며 변경된 제도를 체크했습니다. 덕분에 기초연금 비포함 예금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가입해 큰 혜택을 보셨어요. 모든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계셨다면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이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이런 정보를 모른 채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정보를 찾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노인분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준비였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준비해온 분들이 결국 편안한 노후를 맞이했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84세 김영길 할아버지는 이런 정보를 10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연금이나 노후 준비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